음악이 좀 더 신나는 걸로 마이크가 나가는 거야? 바꿔. 음악 할 때도 안 나가나? 음악이 좀 신나는 걸로 바뀌면 좋겠다. 신나는 걸로. 마이크 나가나? 예. 마지막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에는 이주 대변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힘내라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면이 저는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미국과 대미 수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실적이 난 해가 바로 윤석열 전 정부 때입니다. 네. 그때 2024년이었죠. 건국 이래 최대 대미 수출 실적을 내 가지고요. 우리가 오히려 미국의 어떤 그 무역 보복을 걱정할 정도로 대규모 이제 어떤 이익을 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대선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보수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예의상 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통화했다 그러면 그거 5분 내에 통화 끝납니다. 근데 28분간 무려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들 LNG라든가 또는 이제 구축함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오간 걸 보면 지금 미국은 진보 좌파 정권이 와가지고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자기랑 맞붙는 자기한테 맞서는 그런 정권을 원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기대가 제가 볼 때는 그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게 물은 게 그렇죠. 가장 큰 기대 이제 그 얘기 같은데.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한덕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에 전체 시선과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 같은 우수한 국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경제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우파 정권이 탄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 좋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만약에 중국과 손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외신 이제 인터뷰라든가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강균 여사는 뭐 어떤 또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전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뭐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부채가 쭉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만 국가 부채가 떨어졌어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더했는데 떨어졌어요. GDP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GDP가 늘어났던가 부채가 줄어들었던가 아니면 둘 다 늘어나고 줄어들었던가 이것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권을 연장을 하면 국가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는 결단코 없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많이 부과하는 것도 그 미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국세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내라 대한민국 그 보수 정권이 이어가야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이어가야지 국가 부채를 줄이고 GDP를 올릴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이고요. 한국 경제에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경선에 경선 말씀하세요. 경선에 일단 아까 방송 서두에 나경원 의원께서 탈락을 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속상하시는 분이 이제 저도 엄청 말씀 많이 속상해요. 해주시네. 나경원 의원께서 뭔가 역할을 좀 해주시긴 해주실 거라 나는 보여지고요. 사실 나경원한테 그거는 기대 그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계시죠. 네. 가장 이제 아주 맞춤형 이제 지도자이자 역량 있는 정치인인데 그분이 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반대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인구 출생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애를 한번 더 낳아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는 거.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하셔가지고 조금 아쉽다. 바게트님 이 세 명은 제발 다음 선거 때 공천을 좀 줘라. 아, 그런 거 그리고 보니에님이 참 좋은 말씀. 어찌 됐든 우파 대통령이면 됩니다. 힘냅시다. 네. 우리 힘내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우리 네. 강변 말씀하신 경선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1차 경선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만큼 좀 경선 은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좀 후보자들 간의 어떤 토론도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특히 물론 뭐 그게 좀 새로운 시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뭐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또 MBTI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한가하게 좀 보였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지금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지만 그 이재명 꺾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면에서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대안을 조금 이재명 후보와 좀 이게 경쟁되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경선 어떤 흥행을 저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1차 경선이 끝났고 이제 진검승부가 됐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이 그 탈락돼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진검승부가 됐으니까 2차 경선에서는 1차 경선 때 좀 드러난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하면서 좀 경선의 흥행이 높아지기를 좀 희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좀 카드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경선의 흥행을 좀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냐 이야기도 하지만 빅텐트란 또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한덕수 뭐 권한대행 카드도 있고 지금은 또 뭐 보면 뭐 이낙연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이 저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재료가 많습니다. 이 재료가 많은데 앞으로 요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재명을 따라 붙을 수 있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에 원픽에서 다루었듯이 이재명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그 생각하는 게 균형입니다. 균형. 지금 입법부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부까지도 한다면은 완전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국가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강에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네. 4강에 진행을 좋습니다. 하다가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 말이기도 한데 탈락자가 묻는다.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나경원 의원님께서 반드시 4강에 들어가서 한동훈 후보자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좀 집요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회조차 상실된 거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 파헤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니까 탈락자가 묻는다 해서 양양자 후보자도 안철수 후보자한테 AI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렇죠. 뭐 물어보던가 요런 거. 그러면서 그 이철우 후보자께서는 홍준표 후보자에게 경북도지사였는데 뭐 그 대구시장으로서 뭐 이런 문제 이거 충분히 대화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탈락자분들께서는 씁쓸하시겠죠. 씁쓸한데 또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우리 옆에 계신 홍석준 의원님이십니다. 홍석준 의원님의 인정. 미담을 인정. 잠깐 얘기 드리자면 인정. 저는 제가 그 2005년에 입당을 해서 여러 가지 선거판에 막 했는데 2005년? 네, 2005년에 입당했습니다. 야, 네. 저보다 대선배님이시네. 또 공직에 제가 있었으니까. 2020년도 네, 입당했는데. 공직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본 거 중에 국회의원이던 뭐 시장 군수든 도지사든 광역시장이든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이 당 선거 캠프에 와서 일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맞아요.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은 그냥 집에 가십니다. 근데 홍석준 의원께서만 제가 아는 당 정당 역사 50년 중에 유일하게 공천에서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와서 일을 하셨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선 후보자님들도 좀 기여를 하시길. 당 네. 사무처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놀랐죠.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왜냐면은 의원님도. 보통 공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속상하고 네. 이제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안 나옵니다. 네. 또 직책을 줘서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와서 슬감 훑어보고 얼굴만 비추고 가지 네. 앉아서 상근해도 진짜 일을 안 해요. 네. 근데 홍석준 의원님은 정말
최초로 유일하게 상근하면서 제도를 일을 하면서 제도를 기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처 당직자들이 저는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이런 오래됐지만 30년 됐지만 이런 분을 처음으로 봤다. 본다 하면서 처음 봤다. 사무처에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화제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미리 이제 짰다는 게 아닌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진짜 안 짰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 지금 자유대한 청년들 신당 창당 선언했다고요? 속보로 하면 일단은 진짜인가? 말씀하시면서 네. 말씀하세요. 네.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유우파 진영을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서 이재명 후보와 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 정말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워낙 뭐 지금 홍 의원님은 이제 상임위 있을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역량을 잘 발휘해서 혹시 탐내는 캠프가 되게 많습니다. 네. 홍 의원님 모시고 가고 싶어 해서 캠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리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캠프뿐만 자, 아니라 너무 많았지만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오늘까지 예정된 시간이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첫 시간 저희 쌈총사의 90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약간은 조금 미숙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호흡이 맞는 모습들 그리고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편안한 밤 그리고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에게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시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오늘의 픽과 또 드럼통 이야기와 또 힘내라 대한민국. 예, 세 개의 코너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봐주시고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시청각 자료를 대동해가지고 뭐가 드럼통인지 뭐가 힘내라 대한민국인지 정확히 탈탈탈 9시에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희 대변인 한번 네, 첫 방 우리 소감 말씀 해주세요. 쌈총사 왜 큰형님하고 이제 제가 둘째, 우리 셋째 막내 이렇게 해서 쌈총사가 우리 싸움도 잘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싸움 잘하는 그런 삼총사가 돼가지고 9시 저녁 주무시기 전에 이 9시 90탈만 딱 보면은 오늘 하루가 생각이 정리가 된다. 내일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싸우겠다. 마음 편안하게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지고 영양가 있는 방송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역할을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하루 종일 답답하고 뭔가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답답했을 때 9시에 네. 뻥 뚫릴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